안녕하세요. 인생게임입니다. 챗GPT가 나온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요. 과연 우리는 GPT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일잘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빠르게 알아보시죠. 첫째, 단톡방에 쌓인 메시지를 요약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단톡방에 업무에 관련된 메시지가 많이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을 때 GPT에게 부탁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 카톡에 들어가셔서 요약하고자 하는 대화 내용을 복사해주세요. 복사된 대화 내용은 날짜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화 내용을 챗GPT에게 요약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100개가 넘는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둘째, 이메일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이메일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챗GPT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내일까지 물건을 전달해 주도록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GPT에게 나를 대신해 이메일을 써보라고 시켜볼게요. 첫 문단을 보시면 상황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을 보면 이메일의 의도를 명시했고요. 나머지 문단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입장을 고려해서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쓸만한 이메일 내용 아닌가요? 셋째, 챗GPT는 번역을 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글 번역보다 매끄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문장은 GPT 4.0 학술 자료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구글과 GPT에게 번역하도록 해볼게요.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구글은 Professional and Academic Benchmark를 전문 및 학업 벤치마크이라고 다소 직역을 했어요. 반면 GPT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기준이라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했습니다. 넷째, 점심 메뉴를 부탁해보세요. 직장에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점심 메뉴 고르기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GPT에게 점심 메뉴를 추천 받아보세요.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 메뉴 3가지를 추천해달라고 해볼게요. 물냉면, 비빔밥, 갈비찜 모두 점심 메뉴로 적당히 보이네요. 다섯 번째, 요약 기능을 잘 활용해보세요. 문서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요약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네이버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마침 챗GPT 관련 기사가 하나 있네요. 이 기사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해볼게요. 요약한 글이 너무 긴 것 같으니 한 번 더 요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요약을 잘 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여섯 번째, 비개발자도 개발을 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코딩을 GPT에게 부탁해서 나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짜 이메일 주소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사용자명을 추출하는 파이썬 코드를 써달라고 GPT에게 부탁해볼게요. 자, 이제 GPT가 써준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왔네요. 일곱 번째, 업무를 정중히 거절하고 싶을 때 GPT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바쁜데 상사가 더 일을 주려고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GPT에게 내 대신해서 메시지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GPT에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지금 너무 바쁜데 상사가 일을 주려고 하지만 거절을 해야 하니 메시지를 대신 적어달라고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상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었네요. 이로써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브레인스토밍 도구로 이용해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GPT와 만다라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만다라트란 특정 주제나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GPT에게 큰 주제에 관련된 8가지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8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각 8가지 서브 아이디어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메인 주제는 야식 메뉴 개발이고요. GPT를 이용해서 만다라트를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야식 메뉴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완성된 만다라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줍니다. 아홉 번째, 보고서의 초안을 GPT에게 부탁해보세요.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었다면 GPT에게 보고서 초안을 부탁해보세요. GPT는 사람처럼 글쓰기를 참 잘해요. 만다라트로 나온 야식 개발 메뉴 중 3가지를 선택해서 GPT에게 보고서 초안을 써달라고 부탁해 보았습니다. GPT가 써준 보고서 초안을 살펴볼게요. 개요를 보면 보고서에 필요 없는 내용, 자기소개가 들어있네요.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메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추가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에 들어가서 메뉴를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보고서의 완성도를 올려보세요. 보고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GPT에게 검토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식품회사 야식 메뉴 개발 초안의 결론을 GPT에게
검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보고서에 들어있어야 할 일정 및 마케팅 전략 내용이 빠져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11번째, PPT 초안을 부탁해보세요. GPT를 이용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초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GPT에게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PPT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씩 PPT 초안을 만들어 주네요. 이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PPT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내용을 더 붙여넣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균형 잡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12번째, 플러스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GPT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자가 너무 몰려서 접속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를 구매하신다면 이렇게 접속자가 몰렸을 때도 GP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의 대답 속도 역시 2배 또는 3배 정도 빨라집니다. 13번째, GPT의 환각 증상에 조심하세요. 오픈AI 웹사이트에 공지되었듯이 GPT는 hallucination 또는 환각 증상이 있습니다. 환각 증상이란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GPT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조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조수가 아닌 대표가 지는 것처럼 GPT의 결과물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14번째, 영어로 물어보세요. 최근 오픈AI에서 발표한 기술 리포트를 보면 한국어보다는 영어 점수가 현저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로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가 익숙치 않다면 번역기를 이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신 후에 질문을 하고 GPT가 대답을 영어로 해주면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일잘러가 되기 위한 GPT 사용 방법 1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GPT를 조수로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한번 높여보세요. 혹시라도 제 컨텐츠가 도움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